자, 2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게시물로 이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579번 게시물 보시면 관련된 다운로드 파일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저 카페 접속하셔가지고요. 우선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일단 1차 시원고, 2차 시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그래서 폰트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폰트 설치, 폰트 폴더에 가시면요. 폰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파일을, 폰트 그 압축 파일을 푸시면,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셋업이라고 해서 셋업EX 있죠. 요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나머지 폰트 설치가 될 겁니다. 여기는 서울체 쓸 거예요. 폰트 설치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 폰트에서 네, 설치가 이미 되셨으면 이렇게 뭐 제거하시겠습니까? 나올 거고요. 설치가 안 되셨으면 설치에 대한 메뉴가 나올 겁니다.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 폰트 설치 완료되셨나요? 네, 다 됐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 프로토타입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시원고 프로토타입 이번에도 원고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1차 시원고 보시면요. 지금 뭐 파일이 이번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2차 시도 동일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여기 보면 제목 추가하고 건축 뭐 이렇게 대가 표시가 된 거 있죠. 표시가 된 거를 그냥 구분을 해서 이제 1차 시 원고 제공을 해드렸는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이 과정은 원고가 제공이 된 게 요 교수님께서는 요 원고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네. PPT 파일로 된 원고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인문학과 관련된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문학과 관련된 과정. 인문학인데 인문학인데 건축과 관련된 어떤 인문학 소양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PPT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일단 해주셨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촬영을 합니다. PPT는 노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촬영할 때 촬영 당시에는 화면 노출이 안 되면 이거는 교수님께서 참고용으로 요거를 보시고 강의를 쭉 하시는 거예요. 촬영을 일단 크로마키 촬영을 쫙 하시는 겁니다. 촬영을 쭉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산출물이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면 요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녹취록. 녹취록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어체로 많이 되어 있죠. 부어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 내용, PPT 내용을 보시고 강의를 하신 내용이 이렇게 부어체로 이렇게 쫙 녹취를 하는 거예요. 녹취로 일자 쫙 되어 있어요. 녹취가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주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소주제가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교설계에다가 내용 파악을 해서 소주제를 이미지를 붙이고 확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네. 교수님께 이게 소주제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교수님께 소주제 좀
구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드리는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교수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 부분이 요겁니다. 아까 녹취록이 있었죠. 녹취록을 제목을 이제 붙였어요. 소주제를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뭐 연대표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피라미드 건축물인가라는 게 있고 피라미드를 크게 지은 이유라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소제목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좀 잘 나와 있었죠. 그래도 명확하게 나와 있었죠. 근데 이런 과정 개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뭐 섭외를 할 때 강의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할 거고, 뭐 제가 뭐를 준비를 해드려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이렇게 촬영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을 거고, 그래서 녹화를 하셨을 거고, 그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교환으로 녹화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교수설계자 입장에서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요 녹취록과 앞서서 있는 그 교환 있죠. PPT 교환 있죠. 그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나온 게 요겁니다. 요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표지 보시면 뭐 요것도 비슷하죠. 기존에 있던 것 40명,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지금 것들, 이런 것들, 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보니까 이제 도입 이야기가 있어요. 학습 흐름 보면, 네, 요렇게 오늘의 이야기라고 해서 도입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도입 이야기가 있고, 예,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형식은 크로마키 강의라고 했어요. 크로마키 강의.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들이 제시가 되죠. 화면들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수님이 살짝 빠진 때도 있고요. 화면을 넓게 써야 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그 녹취록 내용들 있잖아요. 녹취록 내용들은 여기부터 본학습 내용의 시작입니다. 본학습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녹취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면 여기 보면 사례, 도입 사례라고 있어요. 도입 사례.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요 앞에서 사례 내용 있죠? 사례 내용. 요 텍스트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요걸 가지고 사례를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사례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아시겠죠? 네, 스토리보드 작성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옆으로? 물론 저번에 우리 튜토리얼 했을 때처럼 그렇게 한 장 한 장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그냥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크게 뭐 한 장표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페이지에 그 여러 개의 사진이 바둑판식으로 대여를 하라는 의미로 지금 스토리보드에 깔린 건가요? 바둑판식 배열이요? 네. 네네. 지금 저렇게 구성을 하라고 지금. 네네네. 프로토타입에 이렇게 일단 되어 있으니까 이 형식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부분은 형태가 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튜토리얼에는 이미지 하나를 이렇게 한 슬라이드에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로 화면을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5개, 6개 정도로 요 형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수를요? 네. 장수가 아니라 이거 한 장에 예, 한 5개, 6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번, 샵 1번이라고 그림이 나오고, 밑에는 SM이면 그냥 말만 나오는 거고.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이 나오고, 네. 말만 나오고. 네네네. 네네. 요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은, 네네. 사례 부분만. 그러니까 요 형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형식을 맞춰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스토리보드 형식 자체는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프로젝트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튜토리얼 지난번 두 번째 그 프로젝트 했을 때는 한 슬라이드에 이렇게 했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맞춰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튜토리얼 방식이 아니고 네. 프로젝트 방식이니까 네네. 저 강의자가 PPT 파일로 원고를 준다는 얘기죠.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 돼서 촬영이 진행되고요.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되고, 촬영이 진행되면 이제 녹취록이 나오죠. 녹취록. 그래서 그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설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 구성은 다른 페이지는 어떤 일정 포맷이 있어서 인덱스와 이렇게 폼이 있는 안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 그 앞에 사례는 그런 폼이 없이 흰색으로. 전체 화면을 꽉 채우게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네네네. 요 흰색 바탕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 이 히스토리는 뭐 그때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일단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요 형태에 맞춰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내용적 측면도 좀 다양하게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형식적인 측면도 다양하게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다양한 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앞서서의 어떤 주의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확인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라고 드린 거는 1차시 1차시 스토리보드 드렸고, 그래서 2차시 원고를 보시고 이제 그 이후 차시 양산 스토리보드를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하는 거는 이제 아시죠? 어떤 부분 세팅해야 되는지. 그래서 파일을 일단 복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2차시에 맞춰서 차시명이나 학습 그림 등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새가로 건축하고요. 2차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시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표시해 주시고 성함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미지 에이전시 사이트는요, 유토 이미지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활용을 하고 화면 설명란에 이미지 코드를 좀 입력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은요, 오늘의 이야기 사례 부분 있죠? 사례 부분만 일단 구성하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분학습 1주제 하고 피드백 받고 이 순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은 우리 두 번째 포트폴리오 했던 그 방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적인 게 아마 유토 이미지라는 그 이미지 에이전시 있잖아요. 그거 사용을 하실 건데 건축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건축물과 관련된 이미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지 에이전시에서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이트 알려줬던 사이트 있죠. 픽사베이라는 사이트 기억나시나요? 예, 그 사이트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지 에이전시 쪽에서 못 찾으시는 것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건축물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건축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키피디아 있죠. 네, 위키피디아에 우리 저작권 관련 이야기 할 때 거기 퍼블릭 도메인이나 이런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상황을 묘사한 컨셉과 관련된 사진들은 이미지 에이전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건물들, 역사적인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쪽에서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쪽을 한번 보시면 위키피디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번에 보셨듯이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루브르 같은 경우에, 네, 잠시만요. 이오밍페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네. 역사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물들, 네. 이런 식으로. 자, 인물들 검색을 했다. 자, 이렇게 딱 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메인이 퍼블릭 도메인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키피디아가 지금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출력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 그러니까 영문 버전하고 한국 버전하고 데이터가 동일한 게 아니라요.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사진들이 영어 버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색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KO라고 된 거는 한국어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EN으로 바꾸시면, 네, EN으로 바꾸시면, 네, 영문 버전이 나와요. 그렇죠? 영문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치 위키피디아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영어로, 예, 영어 단어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는데, 키워드 뭐 이렇게 영어 뭐 단어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요.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있죠. 네이버 사전 활용해서, 네. 뭐 인물명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루브르, 이렇게 루브르에 대한 명칭을 모르겠다. 이 루브르 박물관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명칭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붙여 넣어 주시면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CC by SA네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셔야 됩니다. 출처를.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네, 이미지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 저번에도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인물들에 관련된 것들 이런 이미지들은 이게 저작권 허가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이 과정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프로토타입 참고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한번 쫙 보시고 이것들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프로토타입 강사님이 줬던 PPT에 보면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SME 분이 준 이 사진들은 그대로 써도 돼요? 아니요, SME 분 사진은요, 그게 저작권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타이핑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일단 만약에 필요하다면 써주세요. 요런 것들은 지금 뭐 서칭을 해도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작권 문제 없는 것에서 쓰시고요. 그래도 진짜 찾아도 없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은 써주세요. 써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개발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파로 리터칭해서 쓰셔야 쓸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일단 어쨌든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저작권이 확보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이렇게 좀 이런 이미지들 찾아보시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쪽에 다 퍼블릭 도메인으로 된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분량은 이전 거보다는 좀 적긴 한데 사진을 조금 찾는데 다양한 출처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할 것들은 자, 여기 프로토타입을 복사를 해야겠죠? 파일 복사를 해서 먼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방법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끼리. 자,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 네, 바꾸고, 네, 이거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성함 쓰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따로 안내는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대로 해주시고, 세팅까지 한번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저희가 프로토타입 파일을 복사를 해서, 그죠? 복사를 해서, 이은파 선생님 앞에 같이 볼게요. 잠시만 좀 멈추시고. 자, 여기 2차시 복사를 했어요, 그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표지 요거는 타이틀이니까 바꾸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차시 부분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날짜 작성일 바꿔야 되겠고, 작성자 바꿔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이드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차시가 5개 차시로 총 구성되네, 그죠? 5개 차시 총 구성되고, 원고에 보시면 지금 차시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차시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뭔가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라고 힌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2차시니까, 이게 차시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차시명,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차시명 바꿔야 될 것들, 여기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바꿉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네, 차시명을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내해드린 소주제들 요거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밑에 거 혹시 바꿀 거 있나요? 뭘 바꿔야 되냐? 페이지 번호. 페이지 쪽에 보면 요게 차시가 원래 01로 돼 있었을 거예요. 01로 이거 혹시 안 바꾸신 분들 바꿔주세요. 01로 된 것들을 02로 바꿔줘야 된다. 자, 이렇게 쭉. 이상 없으시면 마스터 보기 닫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부분은 제목이 있는데 일단 요거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도 요거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주제, 네, 첫 번째 주제 인간 중심의 문화혁명 르네상스라는 건데, 여기 타이틀 바꿔주시고 포커스 확인해 주시고 위에 이 부분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부 페이지 본학습 화면 들어갈 때 한 장만 정도만 남겨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주제 바뀌니까 이 주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본학습에서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세팅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샷들, 교수님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 측면을 보고 있는지 샷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어떻게 했으면요, 자, 보세요.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어 복사를 해서 복사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좌측에 있는 샷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레이아웃 보시면 여기 샷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 이거 쓸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막 요거 쓰신다고 해서 나중에 저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가지고 막 이거 바꾸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거 우측 버튼 누르셔서 레이아웃에서 내가 쓰고 싶은 샷, 전체 창 써야겠네. 교수님 안 보이기는 전체 창 써야겠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슬라이드 마스터를 바꾸지 말고 여기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잠시 쉬시고 우리 사례 구성을 한번 해볼 텐데, 사례 원고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은 선생님들이 한번 지어보세요. 네.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내용을 좀 지으면 될지 한번 지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 디자이너